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황홀한 걸음입니다. 혹시 이런 대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먹을래? 괜찮아요. 어디 아픈 데 없어? 괜찮아요. 주말에 우리 집에 올래? 괜찮아요. 자녀한테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대답이 늘 괜찮아요인 경험.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괜찮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서운하지? 괜찮다고 하니까 더 걱정되는데. 대체 뭐가 괜찮다는 거야? 오늘은 자녀의 괜찮다는 말이 왜 우리를 더 상처받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큰 언니의 이야기인데요. 올해 66입니다. 아들 둘을 키우셨는데, 큰아들은 결혼해서 일산에 살고, 작은아들은 아직 미혼이지만 혼자 살림을 차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언니는 큰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아들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엄마. 괜찮아요. 언니는 잠시 멈칫했대요. 괜찮다는 게 무슨 뜻이야? 오겠다는 거야, 안 오겠다는 거야? 아니, 그냥 괜찮아요. 저희 그날 바빠서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 그것도 괜찮아요. 엄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전화를 끊고 나서 언니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게 대체 뭐야? 내가 밥 해주겠다는데 괜찮다니. 며칠 후, 언니는 작은아들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야, 엄마가 반찬 좀 해줄까? 김치도 담갔는데 가져다 줄게. 그러자 작은아들도 똑같이 대답했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잘 먹고 있어요. 그래도 혼자 사니까 제대로 못 먹잖아. 엄마가 갖다 줄게. 괜찮다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언니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대요. 애들이 나를 귀찮아하나? 내가 필요 없나 봐. 그날 밤 형부한테 하소연했답니다. 여보, 애들이 나한테 맨날 괜찮대. 내가 뭘 해주겠다는데도 괜찮대.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나 봐. 그러자 형부는 TV를 보며 대답했대요. 괜찮다는데 괜찮은 거지 뭐. 당신이 너무 신경 쓰는 거야. 언니는 더 답답해졌습니다. 괜찮다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불편한 거지? 다음 주 큰아들네 집에 김치를 갖다 주러 갔습니다. 미리 연락도 안 하고 갔대요. 어차피 괜찮아요 할 게 뻔하니까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김치 좀 담가서 갖다 주려고. 애들은 집에 있어? 아, 네. 근데 어머니, 미리 연락 주시지. 집이 좀 어질러져 있어서요.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안은 정말 어질러져 있었어요. 손녀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설거지도 안 된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언니는 서둘러 김치만 냉장고에 넣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대요. 미리 연락하라는 게 오지 말라는 뜻인가? 괜찮다고 하더니 정말 괜찮지 않았구나. 그날 이후로 언니는 아들들한테 먼저 연락하는 걸 주저하게 됐습니다. 뭘 물어봐도 괜찮아요라고 할 것 같아서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요즘 연락이 없어? 괜찮으세요? 언니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괜찮다고 했잖아. 응, 엄마 괜찮아.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도 이제 괜찮아로 대답하게 됐네. 어떠세요, 저희 언니 이야기? 낯설지 않으시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괜찮아요라는 말은 세대별로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우리 세대에게 괜찮아요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자녀한테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건 관심의 표현입니다. 너 힘든 거 없니?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니?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괜찮아요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 없나 봐. 나를 밀어내는 건가? 이제 나는 부담스러운 존재구나. 우리에게 괜찮아요는 거절의 언어입니다. 거리두기의 신호예요. 두 번째, 자녀 세대에게 괜찮아요는 무슨 뜻일까요? 자녀들에게 괜찮아요는 상황 종료 신호입니다. 더 이상 이 주제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거절이 아닙니다. 독립의 표현이죠. 실제로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엄마가 반찬 해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또 신경 쓰시네. 나 혼자 잘 먹고 있는데. 엄마가 반찬 만드시려면 시장도 가야 하고, 요리도 해야 하고, 포장도 해야 하고, 힘드실 텐데. 내가 괜찮다고 하면 엄마도 편하시겠지. 그래서 괜찮아요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건 거절이 아니라 배려예요. 엄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은 거죠. 엄마가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은 생각합니다. 가고 싶긴 한데 주말에 밀린 일도 해야 하고 애도 봐야 하고 엄마 댁에 가면 엄마가 음식 준비하느라 힘드실 텐데 괜찮다고 하면 엄마도 부담 안 되시겠지. 그래서 괜찮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괜찮아요인데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엄마는 거절로 받아들이고 아들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시작되는 거죠. 괜찮아요라는 말이 어떻게 갈등으로 이어지는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질문. 엄마가 물어봅니다. 뭐 필요한 거 없어? 이건 관심의 표현입니다. 내가 뭘 해줄까? 하는 마음이죠. 두 번째 단계 괜찮아요. 자녀가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가 부담 가지시면 안 되니까 하는 배려입니다. 세 번째 단계 대화 차단. 엄마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괜찮다는데 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나 봐. 네 번째 단계 오해.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계속해서 쌓입니다. 엄마는 생각합니다. 애들이 나를 밀어내고 있어. 자녀는 생각합니다. 엄마가 요즘 왜 연락을 안 하시지? 섭섭하신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거리가 생기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강 여사님의 딸이 회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딸은 엄마한테 전화로 이야기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 승진했어. 강 여사님은 기뻤습니다. 우와, 우리 딸 대단하다. 축하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언제 시간 돼?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 괜찮아. 힘들 텐데 괜히 오지 마. 강 여사님은 서운했습니다. 축하해주고 싶은데 괜찮다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가 축하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엄마 괜찮다니까. 나 친구들이랑 축하 모임 할 거야.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 강 여사님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이 친구들이랑은 만나면서 엄마랑은 안 만나겠대. 나는 이제 친구들보다 중요하지 않나 봐. 하지만 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엄마가 오시면 좋긴 한데 평일에 오시기 불편하실 텐데. 주말에는 엄마도 쉬셔야 하는데 나 때문에 나오시면 피곤하시잖아. 친구들이랑 편하게 놀다가 나중에 주말에 엄마 뵈러 가야지. 딸은 전혀 엄마를 밀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배려한 거였죠. 하지만 엄마는 그걸 거절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한마디가 오해를 만들고 오해가 쌓이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의 괜찮아요에 덜 상처받고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자녀가 괜찮아요라고 하면 정말로 괜찮은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 말 뒤에 숨은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속으로는 섭섭한 거 아닐까? 혹시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만 피곤해집니다. 자녀가 괜찮아요라고 하면 그냥 그래, 알았어라고 받아들이세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세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윤 여사님은 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다음 주에 엄마가 반찬 좀 해줄까? 엄마 괜찮아요. 저 잘 먹고 있어요. 전에는 여기서 서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래? 그럼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그리고 정말로 아무 생각 안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엄마 반찬 그립네요. 윤 여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다더니 필요하긴 했나 봐. 그래, 와라.
엄마가 해줄게. 그날 아들이 와서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괜찮다고 한 게 서운하셨어요? 아니,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지. 저 진짜 그때는 괜찮았어요. 냉장고에 먹을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떨어져서 엄마 생각나서 온 거예요. 윤 여사님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 괜찮다는 게 정말로 괜찮다는 뜻이었구나. 두 번째 방법, 추가 질문은 선택사항으로. 자녀가 괜찮아요라고 하면 거기서 멈추세요. 더 이상 캐묻지 마세요. 정말 괜찮아? 확실해? 나중에 후회하지 마. 이런 질문은 자녀에게 부담을 줍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알았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그리고 정말로 기다리세요. 자녀가 필요하면 말할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김 여사님은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딸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래? 엄마가 갈비찜 해줄게. 엄마, 괜찮아? 우리 이번 주말에 다른 약속 있어. 전에 같았으면 그럼 다음 주는? 다다음 주는? 이렇게 계속 물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그래, 알았어. 다음에 시간 되면 와라고 했습니다. 2주 후,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우리 집에 갈게. 김 여사님은 기뻤습니다. 그래, 와라. 갈비찜 해줄게. 엄마, 나 요즘 엄마 갈비찜 너무 먹고 싶었어. 김 여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해서 안 해주려고 했잖아. 에이, 그때는 진짜 약속이 있었어. 근데 이번 주는 약속 없어서. 이렇게 자녀가 괜찮아요라고 할 때 그냥 받아들이면 나중에 자녀가 먼저 찾아옵니다. 세 번째 방법, 괜찮아요를 독립의 신호로 해석하기. 자녀가 괜찮아요라고 하는 건 우리를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나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뜻입니다. 이건 건강한 신호예요. 자녀가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운 이유가 뭔가요? 자녀가 독립해서 잘 살기를 바라서잖아요. 그렇다면 자녀가 괜찮아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하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녀가 혼자서도 잘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물론 서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필요 없나 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자녀는 여전히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단지 필요로 하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어렸을 때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숙제 봐주는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이야기 들어주고, 조언해주고, 응원해주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역할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 자녀가 괜찮아요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제 다 컸구나. 잘 자랐네. 그리고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괜찮아요는 거절이 아닙니다. 배려이고, 독립의 신호이고, 성장의 증거입니다. 모든 괜찮다에는 거리두기가 아니라 숨고르기가 있습니다. 자녀도 우리처럼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 페이스를 찾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라고 할 때는 정말로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을 믿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거죠. 강요하지 않고, 부담 주지 않고, 그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럼 자녀는 자기 타이밍에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엄마, 나 이거 필요해요.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갈게요. 엄마, 나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이렇게요. 자녀의 괜찮아요를 존중해 주세요. 그럼 우리 관계도 더 편안해지고 더 건강해질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황혼한 걸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자녀와의 관계, 부부관계, 노후 준비, 건강 이야기까지 우리 세대의 진짜 고민들을 솔직하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아지고 있네요. 외출하실 때는 꼭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특히 손목과 발목을 잘 감싸주세요. 관절 건강이 중요합니다. 집에서는 생강차나 유자차 같은 따뜻한 차 드시면서 몸을 녹이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이 겨울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